중개사님이라면 이 집을 계약하시겠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중개사님 동생이라면 이 집 계약하라고 하겠어요? 아니면 중개사님이라면 이 집을 중개하시겠어요?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계약을 할 때는 이런 내용을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집주인이나 부동산이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당연히 지키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계약이라는 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약속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킬 사람만 지켜요. 그러니까 누구랑 하는지가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사기꾼이랑 약속을 하게 되면요, 다 들어줘요. 특양 너? 괜찮아? 어차피 나 안 지킬 거니까 다 해줄게 라고 얘기한 다음에 안 지키면 그만이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버튼왕입니다. 요즘에 계약을 하는 게 되게 힘든 일이 되고 있는데, 내가 마음에 드는 집이 있어요. 그런데 이걸 두고 내가 해야 되는지, 하면 안 되는지, 안전한 건지 혹은 위험한 건지, 이걸 판단하는 게 되게 힘들잖아요. 이 기준이 되게 애매모호해요. 제가 상담을 하면서 여러 집의 권리를 분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집집마다 상황이 다 달라요. 어떤 집은 근저당이 위험한 경우도 있고, 어떤 집은 신탁이 문제인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부동산이나 집주인이 했던 말이 문제가 되기도 하고, 특약사항을 넣니 안 넣느니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되기도 하거든요. 이거 판단하는 게 되게 어려운 거죠. 상담을 하면은 상황을 듣고 어떤 건지 쉽게 풀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풀이를 듣고 스스로 판단을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런 얘기구나. 이런 것들은 또 이런 얘기구나. 근데 내가 이거를 감수하면서 계약을 할 건지, 이 약속이 당연히 지켜질 건지, 이런 부분들을 판단한단 말이에요. 이거를 설명을 들었을 때 판단을 바로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막 저울질을 하게 되는 게, 이 집이 되게 마음에 들었을 거 아니에요. 집 알아볼 때부터 해가지고 인터넷으로 확인하고, 부동산에 가가지고 확인하고, 집 여러 채 보면서 제일 마음에 드는 집을 저한테 물어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걸 얘기를 듣고 나서도 기준을 못 잡으니까, 판단하기가 어려우니까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중개사님이라면 이 집을 계약하시겠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중개사님 동생이라면 이 집 계약하라고 하겠어요? 아니면 중개사님이라면 이 집을 중개하시겠어요?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판단을 해요. 이 집이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계약한다, 이 근저당은 안전한 거니까 계약하세요, 이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보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절대로 계약하지 말라고 하는 집이 있어요. 그냥 계약하지 마세요라고 단답형으로 답을 해드리는 집이 있어요. 그게 어떤 집이냐면은, 등기부등본에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이런 내용이 나오는 집이에요. 이 네 가지가 나오는 집은 그냥 계약하지 마세요라고 대답해드려요. 압류라는 말이 지금부터 우리 언제든지 경매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가압류라는 말은 결과에 따라서 경매가 될 수 있으니까 주의하세요. 가처분은 재판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조심하세요. 우리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가등기는 집주인이 바뀔 수 있으니까 다른 거 하지 마세요. 위험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금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조심하세요 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이 말의 공통점은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집주인이 이 상황을 컨트롤할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이 집은 계약하지 마세요 라고 확실하게 답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주인도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 놓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 해결됐다라고 얘기하는 걸, 이걸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해결이 된 거를 먼저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이런 집은 저 같은 경우는 중개도 안 합니다. 보통의 중개사들은 중개를 안 해요. 근데 만약에 이거 다 해결됐으니까 저 믿고 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는 집주인이나 부동산을 만나게 되면은 그냥 손절하셔도 돼요. 안 만나셔도 됩니다. 딱 차단해도 돼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게 한 가지예요. 바로 계약을 할 때 집주인이 약속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약속하는지, 자기가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까지 약속을 하는지, 이게 판단 기준이 되는 거죠. 등본에 나온 내용 되게 많아요. 일단 공동담보 목록이라든지 근저당이라든지 저당권이라든지 임차권 등기, 신탁 등기, 이거 말고도 되게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거는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순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순서를 확인을 하고 진행을 하게 되면은 주인이 컨트롤 할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은행을 가거나 등기소에 가가지고 차례대로 말소를 하거나 돈을 갚으면서 해결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주인이 컨트롤 할 수 있는 문제라고 하는 거죠. 근데 아까 얘기했던 압류, 가압류, 가등기, 가처분 같은 경우는 집주인이 아니라 제3자에 의해서 문제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집주인이 컨트롤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죠.
계약을 할 때는 이런 내용을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집주인이나 부동산이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당연히 지키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부동산에서는 본인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게 있다는 거를 생각을 해야 돼요. 등본에 어떤 내용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이거를 그냥 설명하는 대로 듣는 게 아니라 이게 뭔지 인터넷에서 정보를 확인을 해보고 판단을 해보는 거죠. 아,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이게 나한테 이런 영향을 줄 수도 있겠구나, 이런 판단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이 부분을 감당할 수 있는지, 이렇게 해가지고 확인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판단해 보는 거죠. 계약이라는 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약속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킬 사람만 지켜요. 그러니까 누구랑 하는지가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사기꾼이랑 약속을 하게 되면요, 다 들어줘요. 특양 너? 괜찮아? 어차피 나 안 지킬 거니까. 다 해줄게 라고 얘기한 다음에 안 지키면 그만이거든요. 그러니까 지킬 만한 사람이랑 약속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걸 적고 안 적고보다 지킬 만한 사람이랑 계약을 하는 게 훨씬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그거를 내가 계약을 할 때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보다 안전하게 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집주인이나 부동산이 약속을 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게 계약을 안전하게 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은 제가 안전하게 계약을 할 수 있는 방법이랑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고요. 다음번엔 조금 더 재미있는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해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저는 버튼홍이었습니다.